때문에 그런 세무조사에서도 그런 일이 나온 적은 없습니다. 예. 지금 정인의 재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들이 많습니다. 그 정인의 재산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고 큰 묶음이 있으면 묶음대로 좀 나열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재산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정인이 좀 이 법정에서 이 심판정에서 좀 밝혀주실 수 있습니까? 저 지금 미술빌딩 갖고 있는 거는 옛날에 그 유치원을 했던 곳입니다. 30년 전에. 근데 그 유치원을 매입했을 때는 거기가 교회였습니다. 교회였었고 압구정동이 처음 개발할 때이기 때문에 그 배추밭이 많았을 때고 아파트도 막 들어올 때쯤이었기 때문에 교회가 네 분이 생겨가지고 부부간에 목사님하고 그래서 굉장히 싼값에 나와서 그거를 유치원을 한 20몇 년 해가지고 그거를 지금 증축한 겁니다. 그게 이제 분당으로 이사가고 이게 이제 신도시가 생기면서 그쪽에 이제 유흥업소가 생기니까 유치원을 더 할 수가 없어서 생긴 게 그게 미승빌딩입니다. 그걸 가지고 몇백억을 재산을 형성했다는 둥, 집금화갖고 몇백억이 됐다는 둥, 그런 거는 그 전후 사항을 전혀 상황하지 않은, 고려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정인의 재산이 지금 가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채무를 뺀 순재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저희 골자가 되는 게 미승빌딩인데 그게 30년 전에 산 건데 그때는 얼마 되지도 않았던 건데 지금은 그게 시가가 올라가지고 뭐 100억, 200억 하는지는 모르지만 뭐 팔라고 안 내놨기 때문에 모르는데 지금은 한 팔면은 150억, 130억 하는 게 그게 저희 골자의 전부입니다. 그거는 네. 다른 거는 아무것도 없답니다. 그 청구인 측의 그 신문상 4-1항 그 정호성의 그 취임사 문구와 관련된 녹취록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정의는 아까 그 문화융성에 관해서 대통령과 본인이 얘기했다고 하는 그 녹취록에 대해서 답변을 하기를 이 부분 녹취록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다만 전후 사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런 부분이 기억이 나지 않는데 이 부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뭐 얘기한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 관련해서 좀 묻겠습니다. 이 아까 그 문화 관련한 문화융성 관련한 그 청구인 측의 그 신문 내용에서 보면은 이 녹취 내용 이전에 벌써 이 취임사의 관련 내용에 대해서 피청구인 본인이 그 문화융성, 창조경제 그리고 국민행복이라는 이 국정지표에 대해서 그 각자의 개념이나 그런 상호간의 논리적인 연관성에 대해서 먼저 대통령이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난 이후에 그 나중에 지엽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녹취록인 것으로는 일단은 확인이 되는데 녹취록상 그렇습니다. 그 녹취록이 그 내용이 사실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기억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겁니다. 대통령께서는 확실한 자기의 철학이 있었고 어떻게 나라를 운영한다는 그 기본 의식이 있는 분이었는데 그 녹취록의 내용은 마치 제가 무슨 문화융성 끌고 다 나간 것 같이 했는데 그거는 전후 사정을 살펴봐야지 그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으로 그 청구인 측의 그 신문상 22쪽 중에 5페이지 부분입니다. 그 정호성 비서관과 공유했던 그 이메일 계정에 대해서 물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정인하고 정호성 비서관이 대선 과정에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공유했던 이메일 계정을 사용한 적이 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기억이 안 난다고 그러셨던 것 같은데 혹시 그 이메일 계정이 ZIXI9876이라는 그 이메일 계정 혹시 기억나지 않습니까? 그 구글 메일 계정입니다.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혹시 그 당시에 이 ZIXI9876이라는 계정을 정호성 비서관과 정인 외에 다른 비서관들 그 당시에는 대선 운동 과정이기 때문에 캠프의 다른 사람들도 혹시 같이 공유했던 그런 구글 계정은 있었다는 건 혹시 아십니까?
그래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때는 이춘상 보좌관이 그거를 했기 때문에 그분이 지금 돌아가셔가지고 확실히 기억은. 예, 하나 또 묻겠습니다. 아까 그 입시 체육 특기자 입시 전형 관련 개선 방안 내용, 요 관련한 문건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그 문화체육비서관실 행정관인 강정원의 진술에 따르면은 이 입시 개선 방안은 2016년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고 그러는데 혹시 그 부분 아는 바가 있습니까? 몇 년도에 시정된 거는 시행되는 거 그런 거는 모릅니다. 모릅니까? 관심도 없었고. 혹시 정인의 딸인 정유라가 대학에 입학했던 연도는 2015년도 아닙니까? 15년도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피청구인 대통령은 저번 그 2016년 10월 25일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최서원 씨는 과거 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 도와준 인연이 있다라는 표현을 한 바가 있는데 실제로 이와 관련해서 어떤 도움을 줬는지 좀 정인이 얘기해 줄 수 있습니까? 국회의원 보궐선거 나가실 때도 주변에 아무도 안 계셨고 그때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나가셨기 때문에 그때도 저희 유연희 아빠가 좀 도와주시고 그렇게 했고 또 전두환 시절에 그때 많이 핍박을 많이 받으셨는데 그때 굉장히 마음을 힘들게 가지셔서 거의 가택에서 계셨기 때문에 그때 많은 위로를 좀 편지로나 뭐 이런 걸 많이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 때 도와줘서 그 인연이 그랬고 또 제가 곁에서 떠나지 못했던 이유도 뭐 챙겨주실 분도 사실 뭐 옆에 다른 분들은 뭐 안팎에 다 계시니까 그렇지만 마땅히 없었고 또 본인이 필요한 이런 개인적인 거나 이런 거를 해주실 분이 없어서 정말 뭐라 그럴까 제 나름대로는 충신으로 남고자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이런 오명을 쓰고 또 이렇게 무리를 일으킨 데 대해서는 정말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네. 아까 정인께서는 대통령의 정책 기조가 아주 강하고 국정 철학이 분명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았는데 이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인이 알고 있는 바는 어떤 겁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국민들을 잘 살게 하고 싶어 했고 또 나라를 선진방국에 올리고 외교적으로 막 강하게 하고 싶어 하시는 그런 열망이 굉장히 있으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건 유출과 관련해서 아까 답변한 것 중에 몇 가지 관련해서 한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정의는 지금 의상 관련이라든지 말씀 자료의 어떤 자꾸 수정한 거 이런 정도는 어느 정도 기억나는 부분도 있는데 상당수 문건에 대해서는 지금 기억이 안 난다라고 지금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정호성이 보내준 문건들 다 열어보기는 본 겁니까? 제가 다 열어보지 않습니다. 저도 바쁘니까 관심도 없고 봐달라는 그 연설문에 대한 어떤 그런 것만 보고선 저녁에 오니까 또 특히 저도 바쁘니까 그렇게만 보냈던 기억이 나지 뭐 전체적으로 뭐 검찰에서도 뭐 얘기를 하는데 저는 본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이 두 재단에 대해서 정인이 깊숙이 관여한다는 부분은 관여했다고 하면 아마 싫어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답변을 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피청구인 대통령이 이 두 재단에 대해서 그렇다는 겁니까? 그러면 본인의 어떤 스타일 자체가 지인이나 측근들이 이런 본인이 관심을 갖고 추진하는 사업에 관여하는 걸 싫어하는 피청구인 자체의 스타일상 그렇다는 겁니까? 대통령의 스타일상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나서서 이렇게 하거나 측근이 나서서 어떤 일을 도모하거나 이렇게 하는 걸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그냥 지켜만 보라고 이렇게 보내는 게 이렇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람이 이렇게 엮이다 보니까 이렇게 엮이게 돼서 대통령께서도 심한 저거를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딴 생각을 하는 것 같아 폐업을 시켰다라는
진술을 조금 전에 하셨는데 그 폐업을 시켰다는 의미란 거는 증인이 결국 본인의 지분을 정리하고 지분을 정리했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해도 됩니까? 지분을 정리한 게 아니라 그거를 저는 안 했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이게 K스포츠하고 이렇게 블루케이가 계속 엮여서는 말이 많으니까 안 되겠다. 그렇게 해서 설득을 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그 139-1 신문사항과 관련된 겁니다. 피청구 그 정호성 비서관이 그 대통령으로부터 메시지를 잘 작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여러 번 혼이 났다는 사실을 증인이 알고 있나요? 그렇게 돼서 알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그 정호성 비서관이 그 대통령의 꼼꼼한 업무 스타일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정호성 비서관한테서 네. 들어본 적 있습니까? 네, 말씀 하나하나에도 이렇게 체크를 하고 그냥 넘어가는 스타일이 아니시고 또 보고 하니까 그게 이제 그 남자들이 보는 그 문맥하고 상당히 다른 부분이 이제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그런 어려움은 연설문이나 말씀 자료 연설문이나 말씀 자료의 작성과 관련된 부분에서 그렇다는 건가 하면 전체적으로 그랬다는 겁니까? 작성과 연설문이죠. 예, 이상입니다. 조작했다. 고영태가 조작했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고영태와 그 주변 인물들을 가리켜서 걔네들이라고 지칭하면서 걔네들이 만든 계획을 가지고 뒤집어 씌우려고 한다. 이런 말씀들을 하신 부분과 관련이 됩니다. 그 걔네들이라고 증인이 지칭한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이름이 어떻게 되는지요? 고영태, 예. 그다음에 또 유상용, 노승일, 그다음에 김수현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김수현 정도다. 예. 박헌영이요. 박헌영하고 거기에 박원호는 포함 안 됩니까? 박원호 씨는 나중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고요. 이 수사 기록에 한 번도 나오지 않은 것 같은데 증인께서 두세 번 언급하신 사람 중에 이진동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네. 이진동이라는 분이 어느 신문사 기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선일보. TV조선 정치부장 전 정치부장을 말하는 거? 조선이라고 들었습니다. 예, 그 이상은 더 그분에 대해서 더 아시는 게 없습니까? 그 TV조선 기자라는 거 이외에는 아시는 게 없습니까? 김수현 씨가 누구지? 네. 이진동 기자인가 뭐 정계 진출하려고 그럴 때 아마 그 정책을 도와줬던 이반자라든가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 그분이 이진동이라는 그분께서 그 정치 국회의원 출마했다 이런 건 모르십니까? 그거를 도와줬던 사람이 김수현이라고 아까 그 이름 예.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그 예. 걔네들이 굉장히 친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요, 그분이 어느 지역에 출마했다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그거 아세요? 그거는 모르겠고요. 좀 관심이 없어서 예. 나중에 제가 이제 이거를 쭉 이제 스터디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얘네들이 계획적으로 꾸몄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게 나중에 안 됐다고는 들었습니다. 이게. 예, 그래서 예, 예. 계속 뭐 CCTV 찍은 거를 고영태 씨가 갖다 주고 그랬는데 자료가 모자르다 뭐 이렇게 했다고 막 그런 얘기는 제가 간혹 들었습니다. 예, 그때가 아까 증인이 증언할 때 보면 2014년도부터 고영태가 이진동이라는 분과 그 어떤 자료를 주고받고 한 것으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예상인가 그 주식회사 그 유상용 씨가 누가 대표로 있는지 모르지만 그쪽에서 측근 지원을 하면서 계속 그걸 유지를 하면서 저를 견제하고 저를 결국 이런 식으로 몰고 가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라고 지금 생각합니다. 예.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태블릿 PC가 지금 한 개는 고영태 씨가 검찰에 제출했다는 거 한 개가 있고 JTBC가 또 검찰에 제출했다는 게 한 개가 있고 지금 특검이 또 가지고 있는 게 한 개가 있고 세 개가 있는 다 증인의 것이라고 하는데 증인 태블릿 PC를
세 개를 사용한 일이 있나요? 저는 태블릿 PC를 사용할 줄을 모르고 사용하지도 그렇게 제가 한 적도 없는데 처음에 거는 검찰에서 저기 보여달랬는데 안 보여준 거고 두 번째 건 JTBC에서 누가 갖다 줬는지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뭐 고영태 씨가 갖다 줬다는 둥, 뭐 이진동 기자가 갖다 줬다는 둥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게 모르겠고요. 그게 처음에는 독일에서 발견됐다가 또 우리 집 밑에서 발견됐다가 또 말을 계속 JTBC에서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의 실체는 저는 모르겠고 그다음에 세 번째 제가 그 청문회 때 그 노승일 씨가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제가 더블루키를 옮기면서 그쪽에다가 두고 가라 그랬다고 제가 제 발등을 찍었다고 고영태 씨의 책상에 두고 가라 그랬는데 저는 그렇게 얘기한 적도 없고 거기서 태블릿 PC를 본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장시호가 그 조카가 갖다 줬다고 그러는 거를 지금 자신 있게 내놓은 저기 검찰에서 특검에서 내놓은 거는 제가 보기엔 강요에 의해서 걔가 그 태블릿 PC를 지껏 쓰던 거를 내놨지. 저는 제 태블릿 PC를 제 이름으로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그거는 뭐 L자에다가 제 이름으로 제가 했댔는데 제 이름으로 제가 개설할지도 모르고 개설한 적도 없는데 그렇게 자신 있게 내놓은 거 보면은 모르겠습니다. 제 검찰에서 조카하고 지금 이모 사이에도 이런 강압적인 수사를 하는 거에 대해서 정말 너무 강압적인 수사를 해서 제가 특검에 정말 가면은 정말 자살할 것 같아서 갈 수가 없습니다. 너무 폭행적이고 언어적이해서.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정호성 비서관으로부터 이제 여러 가지 뭐 메일이라든지 뭐 문자라든지 이렇게 받은 게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그 정호성 비서관이 증인에게 보낸 그 여러 가지 문건들이나 자료를 그 증인이 일일이 다 열어보지 않는 사이에 증인의 데스크탑 PC라든지 이런 것을 증인의 직원들이나 고영태나 기타 주변 인물들이 그걸 열어보고 보유하고 이렇게 자료를 같이 이렇게 보고 이럴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그 사무실에서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모르십니까?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폐업하기 한 달 전에 저기 블루케이에 와가지고 그 유상용이가 와서 그런 일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그 고영태 씨가 그 가방을 디자인하거나 제작한 사람이 아니었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네. 그러면 대통령에게 피청구인 대통령에게 지금 가방이 뭐 납품이라고 할까요? 뭐 전달이 된 것을 고영태가 제작한 것으로 다들 국민들이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란 말인가요? 그 제작 회사를 따로 갖고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 회사는 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가방들은 그러면 어디서 난 걸 청와대로 가져간 겁니까? 모르겠습니다. 뭐 지인들이 하는 거기에서 뭐 공장에서 만들어 오거나 뭐 그런 걸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시고요. 아까 그 증언 도중에 미르라는 회사가 설립된 이후에 자기네들끼리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 그래서 싸움이 일어난 것 같다. 그런데 그 자기네들끼리라는 게 누구며? 미르요? 예, 미르라는 그 회사가 설립된 이후에 자기네들끼리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싸움이 일어난 것 같다. 그 미르 재단이 그렇게 아까 증언을 하셨단 말이죠. 그 자기네들이라는 게 누구고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거는 이성한 사무총장이 차은택 씨가 소개를 했는데 그 김성현 씨하고 이렇게 세 명이 친했던 것 같은데 그것도 고소고발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성원 씨가 문제가 있었다고 그래가지고 수산물 시장인가 거기하고 뭐 몇 개 비즈니스 했는데 자기네들끼리 안 돼가지고 이 마찰이 있어가지고 서로 굉장히 시끄러워갖고 그때부터 무슨 녹음을 해갖고 다니면서 그거를 걔네들 그 관계들이 막 복잡해지고 시끄러워지고 막 그래서 이게 계기가 불화가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러시고요. 2014년 이후에 누군가가 뭐 최순실 게이트를 만들겠다고 증인에게 협박을 하고 우격다짐을 했다 그러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요? 고영태입니다. 고영태입니까?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면서 증언하시면서 걔네들 기획에서 뒤집어 씌운다 그러는데 그 걔네들이 정현식과 박헌영 이외에 또 누구라는 얘기를 아까 하려다가 못했습니까? 아니 K스포츠단은 K스포츠단이 움직이는 그 사업 계획이 있는 건데 그거를
전부 블루케이에서 무슨 제가 이제 지시를 해가지고 이익을 창출하는 것 같이 갑자기 지금 제가 독일을 갔다 오니까는 검찰에서 그런 식으로 전부 얘기를 했더라고요. 검찰에서 무슨 어떤 수사 방향을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그런 거가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 거죠. 예, 그리고 검찰에서 아까 증언하셨대요. 검사가 검사인지 뭐 정확하게는 말씀 안 하셨지만 검찰 측에서 이야기하기를 돈을 안 먹어서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하면서 금전적 이익을 얻었던 것은 검찰에서도 없다고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네. 그러면은 그 이야기는 그 검찰에서 증인에 대한 계좌 추적을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가지고 계좌 추적을 다 한 결과 그렇다는 말을 하던가요? 그렇게 다 한 거겠죠. 돈을 제가 한 번도 먹은 적이 없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제가 이렇게 뭐 수십억을 먹고 무슨 이렇게 이렇게 이익을 보는 것 같이 이렇게 구조가 돼 있느냐.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랬더니 그거 돈을 안 먹어서 다행인 줄 아십시오 그랬더라고요. 예, 그러시고요. 마지막 예. 이제 조금만 더 묻겠습니다. 그 이성한이라는 사람으로부터 5억 원을 내놓으라는 그런 공갈 협박을 받았다고 했는데요. 그 부분도 검찰에서 진술을 증인께서 했습니까? 이렇게 협박받은 사실이 있다. 네,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왜 그런 사람들은 조사를 안 하고 저희들만 하느냐 그랬더니 뭐 거기서는 뭐 검찰에서 자기네들 원하는 방향대로 다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들은 굳이 지금 조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리고 그 마지막 질문인데요. 그 피청구인 대통령께서 2006년도인지 뭐 8년도인지 저도 잘 2010년도 같은데요. 그 지방선거 때 이 어떤 연설장에서 괴한으로부터 이 칼에 얼굴을 맞아가지고 그 입원한 적이 있었죠. 예. 그때 그 증인께서 간호를 해드렸습니까? 아니요. 거기는 뭐 3중, 2중으로 쌓여서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예, 근데 그런 얘기가 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예, 예, 예. 이상입니다. 2014년도에 그 뭐 게이트를 만들겠다 이렇게 협박을 당하셨다고 했는데 뭐 어떤 연유로 인해서 누구로부터 그렇게 협박을 받은 겁니까? 뭐 이 정권이 끝날 무렵쯤에 그 게이트를 터뜨리겠다.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거를 그러니까 협조를 해서 도와달라.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달래가면서 도와줬는데 결국은 뭐 제가 이 그 블루케이랑 이렇게 연결돼 갖고 더 가다가는 큰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서 결국 폐업을 하고 문을 닫으니까 결국 뭐 계속 그 이진동 기자한테 그 자료는 계속 갖다 줬던 것 같습니다. 그게 2014년도에 협박받은 내용입니까? 2014년도가 아니라 14년, 15년도, 16년, 15년도나 14년도 그쯤인 것 같습니다. 2015년, 14년도 정도에 이진동 이준동 기자하고는 굉장히 가깝다고 다 얘기를 네. 하면서 네, 네. 그때도 뭐 자료를 갖다 줬는데 당시에 그게 협박했던 사람들이 뭐 고영태나 유상영, 노승일은 아니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유상용이가 그 저기 그 누구죠? 김수현이랑 같이 일을 했었는데 근데 저도 헷갈리는 게 그 유상용 씨가 들어와 갖고는 고영태를 흉을 막 보고선 이렇게 사이가 나쁘니까 쫓아내라 그랬다가 또 이제 자기네들이 지금 하는 거 보니까 또 같이 다 지금 그 언론에서 하는 거 보니까 같은 맥락으로 저를 공격하는 거 보니까 저를 완전히 이 헷갈리게 해가지고 독일에 있을 때도 그 의도적인 그 문자 메시지를 보니까 연합 기자 그거 문자도 저한테 계속 그걸 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유리한 국면으로 돌아간다고. 그래서 그것도 자기네들이 그 유상용 씨가 보내라 그래서 그거를 제가 할 수 없이 그렇게 보낸 건데 그거를 뭐 제가 그거를 유도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또 이렇게 나오니까 기가 막혀가지고 뭐 어디에서 진실이 있는지 어디 누가 진짜 사람인지 믿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지금. 그 증인은 그 고영태 씨 친구 유상영을 언제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블루케이 그 폐업하기 한 달 전에 저기 데리고 와가지고 저기 준비하는데 뭐 일을 시켜보겠다고 그래가지고 폐업하는데 그래서 알게 된 건데 저한테는 지금 측근이라고 나오는데 절대 측근도 아니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 유상영 씨는 그 강남에 그 주식회사 예상이라고 별도 회사를 차려놓고 네. 뭐 따로 활동을 했었고 아마 고영태 씨도 뭐 거기에 약간 관여가 된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은 전혀 모르시나요?
그거를 계속 같이 그 김수현 씨랑 계속 거기서 했었는 것 같아요. 그랬는데 저는 몰랐는데 계속 그 회사를 이제 이어가면서 자기네들이 그쪽에서 회사를 해갖고선 자기네가 뭔가 도모해서 자기네들끼리의 그 어떤 완성된 뭐를 해보려고 그러다가 이제 계획이 실패를 하지 않았나 싶어요. 아까 그 증인 말씀하실 때 그 고영태 씨는 뭐 기초적인 워드 작업도 전혀 못하는 컴맹이라는 취지로 말씀하셨죠. 네. 그러면 이제 그 고영태 씨가 뭐 문서 작업을 한다든지 뭐 기타 컴퓨터를 다룬다든지 했을 때는 아마 친구인 유상영 통해서 많이 그런 걸 했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걸 보거나 들은 적 있습니까? 유상용 씨가 거의 다 그거 해갖고 왔고 그 뭐 인투리스인가 뭐도 말도 안 되는 그 계획서를 그 저 검찰에 제출한 사람도 그 사람입니다. 인투리스도 유상영 씨가 제출했고 뭐 문서라든지 기타 뭐 이메일 관리라든지 이런 것도 유상영 씨하고 유상용 씨하고 그 김수현 씨가 다 도와줘가지고 그 옆에 저기 블루케이 바로 옆에 사무실에 있었더라고요. 저는 그거를 뒤늦게 알았거든요. 그 블루케이랑 그 예상이랑 얼마나 떨어져 있나요? 네? 거리가 사무실 위치. 얼마 안 떨어져 있는 데 있었습니다. 한 5분인가 10분 거리에 있었는데 한 저는 5분, 그것도 10분 거리요? 몰랐습니다. 아, 그러니까는 그 블루케이 K스포츠를 자기네들이 오히려 이용을 해가지고 거기에 자기 사람들을 심어갖고 자기네들이 원하는 그 체육 사업을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증인 그 청문회 때 그 고영태 씨하고 뭐 집 문제, 돈 문제로 뭐 싸웠다고 얘기했는데 그건 언제 그 왜 싸우신 건가요? 아니 돈을 자꾸 저기 임차를 해달라 그러니까 저한테 감정이 안 좋은 게 확 그 저기 사업 자금하고 이런 거를 밀어줘야 되는데 이제 뭐 대통령 측근인 줄 아는데 그것도 안 해주고 하니까 감정이 쌓이면서 자기네들이 이제 뭔가 회사를 좀 차려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 고영태 씨가 그 증인한테 뭐 돈이라든지 재반 여러 가지를 자주 요구를 하는 편이었나요? 몇 번 저기 보니까 임차해 사업 준 자금도 적이 좀 대준 있습니다. 것 같고 한데 예, 예. 뭐 한 몇 번 정도 그렇게 대줬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뭐 신용불량자여 있어가지고 뭐 카드나 뭐 이런 거 절대 쓰지 못하는 그게 돼가지고 그때 저희 그 변호사님을 소개를 한번 해가지고 그거를 한번 대여해 준 적이 있습니다. 아, 고영태 씨가 신용불량자여서 뭐 본인 명의로 뭐 대표이사로 취임하든지 이런 것도 안 되고 그렇게 해서 네. 아마 뭐 다른 측근들을 세우고 그리고 뭐 돈도 없기 때문에 증인이 돈도 빌려주고 뭐 이런 네, 관계였던 네. 건가요? 예,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좀 죄송합니다. 서석구 변호사입니다. 그 증인이 아까 증언하면서 강압 수사를 받았다, 모욕적인 조사를 받았다, 폭언을 받았다 이런 것과 관련해서 제가 보충 신문을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그 사항은 지금 우리 이 증언하고 지금 관계가 없는 상황 아니에요? 이 증인의 그동안 그거는 지금 충분히 이 신문 과정에서 지금 그런 부분들이 왜냐하면 제 논의가 생각에는 됐잖아요. 폭언이라든가 모욕, 구체적으로 어떤 폭언을 들었고 어떤 모욕을 그럼 아주 간략하게 한번 질문하세요. 예. 증인은 아까 증언을 하시면서 유럽에서 돌아온 그 다음 날 조사를 받았다고 그러셨죠? 네. 그리고 새벽 1시 35분까지 조사를 받아가지고 그 조서를 받을 때는 그 뻗을 지경이었고 그래서 내용을 충분히 그 내용을 검토할 수가 없었다. 서명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 얘기를 했죠. 네. 그리고 증인은 제가 수사 기록을 보니까 원래 신경쇠약을 지병을 갖고 있었다는데 사실입니까? 네. 그리고 극심한 스트레스로서 공황 장애까지 왔다고 이렇게 조서에 기재되어 있는데요. 그게 사실입니까? 계속 약을 먹고 계속 그 병원 진료 기록에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런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아까 증인께서 검찰 조사 과정에서 모욕을 받았다, 폭언을 들었다, 강압적인 수사를 했다. 그리고 그래서 이 심야 조사도 받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모욕을 겪었으며 또 폭언을 들었고 강압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그걸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해주시.
아니 수사가 자기 원하는 방향대로 안 들어가면은 계속 그 협박과 그 저기를 하고 계속 자료를 저런 거를 들이밀면서 소리를 지르고 강압 수사를 하고 여러 명들이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막 그 강압적으로 그 저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게 어떤 이제 바른대로 이걸 보고서 저기 진술을 하라 그러는 건데 저는 아니니까 아니라고 하는데 그 분위기를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특검 조사도 똑같습니다. 특검 조사는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의 강압 수사와 지금 폭언과 지금 완전히 이거는 인신 공격도 아니고 그러면 폭언이나 인신 공격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 그걸 좀 그거는 제가 입에 담기 너무 힘듭니다. 입에 담기가 네, 차마 제가 그냥 너무 그날, 창피할 정도입니까? 네, 거기서 정말 자살을 해버리려고 그랬는데 옆에서 그 자살할 수도 있는 분위기도 아니고 제가 살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닐 정도로 정말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때 현장에 변호인이 입회하지 않았어요? 네? 변호인이 입회하지 않았어요? 변호인이 입회했을 때도 있고 안 했을 때도 있습니다. 그거는 변호인이 어느 변호사가 입회했어요? 처음에 조사받을 때? 변호사가 입회 안 했을 때 많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언제입니까? 그 특검에서는 1월 24일이었고요. 아니 특검 말고 지금 검찰에서 지금 독일에서 들어와서 지금 조사받은 날 얘기했잖아요. 그거는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 들어와서 계속 그랬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변호사도 없이 조사했어요? 조서에는 지금 변호사 참여한 걸로 돼 있는 것 같은데. 아니 변호사는 끝에 와서 조소를 참여를 하라 그런 적이 많았고 처음에는 질의식으로 막 이런 식으로 물어본다 그래서 참여를 허락 안 한 적이 많습니다. 처음 부분은. 예, 그러면 예. 정장현 변호사입니다. 그 기록을 보면은 K스포츠의 노승일 부장, 박헌영 과장이 더블루K 와가지고 고영태 일을 많이 도와준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고영태 일을 많이 도와줬는데 고영태가 뭐 그 사람들한테 뭐 돈을 준다든가 아니 증인이나 고영태가 뭐 그 노승일이나 박헌영한테 어떤 일에 대한 대가를 지급했거나 하기로 한 것이 혹시 있었는지 만약에 그 사람들이 돈을 준 게 없다면 그 노승일이나 박헌영은 뭘 기대를 하고 그렇게 고영태를 도와주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니까는 자기네들이 선후배가 아니고 또 친구니까 그렇게 해서 체육재단을 한번 활용을 해서 예상이나 이런 걸 통해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방향의 일을 도모하고 저는 배제시키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증인이 뭐 무슨 돈을 주겠다, 월급을 주겠다 이런 저는 그런 얘기 한 적은 적 전혀 없습니다. 없죠. 예. 네. 이제 그럼 정의적 혹시 만드신 분 있어요? 문사식 변호사 한번 좀 몇 가지 좀 예. 들어가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한번 해주시죠. 예. 지금 시간이 많이 돼서 재판장님 괜찮으시다면 재판관님들 질문을 먼저 좀 아니 지금 다 있으시면 하시고, 하시고. 네. 마무리를 우리 재판부에서 할 테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세요. 네. 그럼 저희들 몇 사람이 같이 질문할까요? 증인. 네. 아까 피청구인 대리인께서 혹시 사무실에 있는 직원들이 데스크탑을 이용해서 정우성이 증인에게 보낸 이메일을 봤을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증인이 뭐 그럴 가능성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니 보통 이메일을 통해서 그 문서들을 공유를 하는데 그 이메일을 보려면 비밀번호나 아이디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직원들한테 그 이메일이나 아이디를 알려준 거예요? 아니 비밀번호나 아이디를 알려준 거예요? 아니 그거를 막 켜놓은 상태일 수도 있고 뭐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그 방법까지는 전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그럼 직원들한테 비밀번호나 아이디 알려준 사실 있어요, 없어요? 뭐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아 있는 것도 있다고요? 정우성 비서관하고 그 메일은 없습니다. 그러면 증인이 이메일을 켜가지고 볼 수 있는 상태를 만들지 않는 한은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켜놓은 상태도 있었으니까요. 그러면 증인 그렇게 정호성 비서관으로부터 받았던 문서들을 다른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항상 그러고 다녔어요? 아니요. 그럼 그런 거 본 적 있어요, 없어요? 다른 직원들이 그거를 보는 걸 본 적 있나요, 없나요?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그럼 본 적 없다라는 거죠? 그거는 모르겠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증인은 뭐 고영태, 뭐 유상영, 그다음에 뭐 박헌영, 노승일 이런 사람들이 기획해서 증인을 모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취지로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죠. 증인 그렇죠? 네. 거기에 정현식 씨도 포함돼요? 아까 그 피청구인 대리인 측에서 정현식 씨도 포함되는 것처럼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답을 해서 아니 저는 포함된다고 얘기는 하지도 않고 그분이 왜 그렇게 갑자기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다고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고영태 씨와 고영태 씨하고 원래 친분이 있던 사람들 외에 정현식 씨는 그 같은 부류의 사람으로 보기는 어려운 거죠?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는 누가 어떤 사람인지 판단이 전혀 안 씁니다. 자, 고영태나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대통령인 피청구인과 친한 것으로 알고 있는 증인을 상대로 해서 협박을 했다라는 건데 그 사실 참 믿기가 쉽지 않아요. 대통령이시면 우리나라 최고의 권력자시고 수사기관을 충분히 동원을 할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그런 분하고 가까운 증인을 협박했다? 자, 쉽게 이해가 안 되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쉽게 이해가 안 가도 사실입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 2014년 내지 2015년경에 고영태 씨가 최순실 게이트 운운하면서 증인에게 도와달라고 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증인에게 그 도와달라고 하면서 사업도 좀 도와달라고 하고 돈도 좀 빌려달라 하고 뭐 이런 식의 부탁을 했었나요? 그랬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어떤 식으로 협박하던가요? 한번 이야기 좀 한번 해보세요. 그 얘기는 지금 할 수 없습니다. 왜요? 아니 최순실 게이트 운운하면서 증인을 협박했다라는 건데 그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그 뒷 배경, 동기, 증인에게 불리하게 말을 하는 그 동기가 의심스럽고 아주 불순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걸 정확히 말씀을 해주셔야죠. 그거는 그 사람이 그 이메일을 메시지를 보낸 게 있으니까 전화기를 한번 감청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여기서 전화기를 어떻게 감청하나요? 증인이 검찰 그거를 측에 얘기를 하면 증인이 협박을 받았기 때문에 가장 잘 생생하게 아실 것 같아요. 아니 제가 게이트를 한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전체적인 기억은 확실히 안 납니다 지금. 그거는 확실히 받은 겁니다. 주인 그러면 그때 당시에 고영태나 뭐 이런 사람들을 공갈이나 협박으로 수사기관에 혹시 고소하거나 수사 의뢰하지 않았나요? 안 왔습니다. 왜 안 했죠? 아까 증인 표현에 의하면 살살 달래가면서 진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 살살 달래죠? 증인이 아무런 이유가 협박당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왜 살살 달래가면서 일을 진행한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증인의 표현이 약간 아니 살살 달래가 게이트를 만들겠다고 그러고 이런 일에 대통령 일이 이렇게 뭐 옷 만드는 것까지 지금 문제가 되니까 그런 문제들을 갖고선 그런 걸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된 거죠. 증인 그때 2014년, 2015년도는 현재 일들이 언론에 나오기 전의 상황이에요. 아니 그거는 아니에요. 2015년도 그쪽은 이 언론 상황은 상관없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니까. 그러니까 왜 증인이 살살 달랬냐고 전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살살 달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만약에 증인이 소위 요즘에 논의되고 있는 언론에 나오고 있는 이 지금 헌재 재판 헌법재판소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 일들에 대해서 부끄러움이 없다라고 하면 증인이 달랠 이유가 없잖아요. 아니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문제 삼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에요? 그러면 어떤 것들이 외부에 알려지면 좀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거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증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증인의 말을 믿기가 어렵잖아요. 지금 잘 설명해 주셔야 다 이해를 할 거 아닙니까?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쪽에. 증인 혹시 피청구인한테 뭐 기출 아줌마나 주사 아주머니 소개시켜 준 적 있으세요? 없습니다. 없어요? 증인의 변호인이 이경재 변호사만 해도 그 주사 아주머니 소개시켜 줬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없습니다. 그럼 증인의 변호인께서 증인과 달리 확인 안 하고 언론에 발표한 건가요? 확인 안 하고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전 그 언론 보도 그래요? 못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증인 정호성 비서관하고 그 문서를 공유했던 메일
그 비밀번호하고 아이디 언제부터 공유하기 그 시작했나요? 얘기는 이제 그만 증언하겠습니다. 좀 많이 했습니다. 언제부터 하셨어요 그거를? 그거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아까 저 제대로 못 들었어요. 아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제 제대로 말씀 안 하신 하겠습니다. 것 같은데. 네. 언제부터 공유했는지 그것 좀 시기 좀 이야기하실 수 없나요? 네, 지금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질문하신 거에 관련해서 한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증인, 네. 그 노승일 부장이 그 청문회 때 얘기를 한 게 있는데 그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노승일 자기가 그 증인의 컴퓨터에 들어가지고 파일을 하나를 다운받은 게 있대요. 그리고 증인이 노승일의 컴퓨터를 잠깐 쓴 일이 있었는데 그때 증인이 노승일의 컴퓨터에다가 그 파일을 하나 넣어서 그것도 하나 다운받았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두 개 파일을 받아서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노승일이가 그렇게 증인의 컴퓨터에서 다운을 받은 일, 그리고 증인이 노승일의 컴퓨터에 들어가서 작업을 하면서 거기다 파일을 하나 남긴 일이 있었습니까?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노승일 씨 컴퓨터를 쓴 기억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노승일이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처벌까지 받겠다 이렇게 각오를 했는데 증인은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없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 그 협박을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묻고 나서 좀 말씀을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순서가 있으니까요. 아니 증인 우리 문 변호사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내가 지금 다시 정 변호사님 지금 논점에서 벗어나는 지금 질문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아니, 한참 신문하다가 지금 중단을 시켜놓고 하고 계시거든요. 파일을 그러니까 안 받았다고 이제 얘기를 아니, 됐어요. 그런 충분히 지금 논의가 됐으니까 계속 빨리 마무리를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증인 그 미르재단과 관련해서 아까 그 증언하실 때 이성환하고 차은택 씨가 문제가 있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실제 뭐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그거는 나중에 다 밝혀질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이제 이거를 헌법재판소에서 밝히는 과정이에요. 네, 너무 그거 정확히 지금 무슨 문제였던지 좀 말씀하시기 어려운가요? 네. 지금 그 문제를 대통령께 보고는 안 드렸는데 대통령께서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것도 맞나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는지.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또 묻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오늘 그 특검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의장을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모르고 있습니다. 그 특검 조사와 관련해서 그 언론지상에 나오는 거는 그 이재용 부의장의 경우 2015년 7월 25일경에 대통령과 면담을 할 때 대통령께서 약 20여 분간 왜 승마와 관련돼서 지원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느냐 강하게 질책을 해서 그 직후에 삼성의 박상진 사장이 독일에 건너가 코어 스포츠와 200 몇십억 대 용역계약 약정을 하고 그리고 실제 그 이후에 약 10개월에 걸쳐서 약 70억 정도의 넘는 돈을 그 실제 용역대금 내지는 말값으로 보내줬다고 하거든요. 혹시 그 내용 들어본 적 있어요? 무슨 내용이에요? 방금 말씀드린 거. 내용 들어본 적 없습니다. 그리고 270억이라는 거는 그 가상 금액이지 그 사람들이 집행할 저 의지도 없다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계약서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그러면서 자기들은 대통령이 강하게 압박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한 자기들이 삼성 측의 주장입니다. 강하게 압박해 어쩔 수 없이 한 공갈의 피해자다. 뭐 이런 취지로 주장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들의 주장이니까. 그러면 피해자 아니면은 사전에 그 대통령하고 피청구인하고 삼성 측하고 어느 정도 논의가 돼가지고 진행이 됐다는 건가요? 그렇게 물어보시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그거에 대해서 대답을 하시면 돼요. 제 질문 취지에 대해서 또 뭐라고 하지 마시고 대답하시면 돼요. 질문 취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니 그 삼성 측에서는 마치 공갈의 피해자처럼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분들이 얘기한 걸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잘 모른다? 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규진 변호사 한 세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아까 자꾸 엮였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던데 제가 어디서 들어봤나 했더니 우리 대통령께서 연초 기자회견 하실 때도 그런 말씀을 쓰신 것 같아서 또 혹시 뭐 교감을 했나 잠깐 의심했는데 그거는 뭐 아닐 거라고 믿고 증인 저기 검찰 수사 받을 때 폭행 뭐 협박 이런 뭐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말을 많이 들었다고 했는데 저희가 그 증인이 검찰 수사에서 진술했던 내용들 오늘 증언했던 내용들 열심히 듣고 읽었는데 거의 다르지는 않거든요. 그 저기 옆 앞에 계신 저기 이 자리도 그렇게 무섭고 수치스럽고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뭐 대답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예. 그다음에 저기 의상실 그 신사동에 있는 의상실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그 신사동 의상실은 증인이 운영한 게 아니라고 그러셨나요? 더 이상 답변을 안 하겠습니다. 고영태 씨가 운영을 했다고 진술하셨나요? 그건 어느 의사실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진술 거부한다고 제가 받아들이고 하나만 더 자꾸 확인하지 마시죠. 예, 하나만 새로운 걸 물어보시죠. 예. 그 증인은 그 KD 코퍼레이션과 관련해서 KD 코퍼레이션 회사를 그 피청구인에게 소개할 때 이 회사가 뭐 괜찮은 회사다라고 생각했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기아 자동차에도 납품하고 있는 걸로 알기 때문에 괜찮은 회사라고 생각을 하셨다고 하셨죠. 그건 아까 답변을 다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리는데 증인이 말씀하셨던 게 피청구인에게 대기업들이 자기들과 관련이 있는 회사만 납품을 하도록 하고 있고 기술력이 매우 좋은 기업이 기술력이 사장될 것 같아 안타까워서 소개했다고 하는데 기아 자동차가 대기업이 아닌가요? 아까 그건 대답을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럼 몇 가지 조금 추가적으로 저하고 그 이영구 변호사님 지금 질문하는 내용이 새로운 내용이 없이 네. 아까 했던 내용을 반복해서 네. 자꾸 질문하고 추궁하는 것밖에 안 돼 보이는데 이거는 이제 탄핵하는 내용이 몇 개 있습니다. 그럼 중요한 것만 네. 줄여서 하세요. 네? 네. 그 KD 코퍼레이션 관련해서 그 문하경 씨로부터 뭐 샤넬 백이나 명절에 선물을 오갔지만 4천만 원 금원을 받은 적은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그 KD 코퍼레이션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까 다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러면 오늘 너무 힘이 듭니다. 그러면 문하경 씨가 검찰에서 그렇게 진술하셨는데 문하경 씨도 그러면 검찰에서 무슨 압박을 받아서 그렇게 진술했다고?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증인한테 직접적으로 좀 물어보세요. 문하경 씨가 어떻게 했는지를 증인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네. 네. 확인하지 마시고요. 네. 확실한 걸 좀 물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 플레이그라운드에서 70% 차명 주주를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그 정도면 플레이그라운드의 소유주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WK에서 폐업을 시켰다라고 하고 또 피청구인 쪽 그 대리인에서 설득을 했다라고 하는데 폐업을 시켰다라고 하면 그것은 보통 그 WK의 소유주가 할 수 있는 말 아닙니까? 그것도 아까 다 말씀드린 겁니다. 그 증인은 그 민간인으로서 미르재단이나 K스포츠 재단에 깊이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지금 증인의 말이 한 것만 봐도 피청구인이 재단에 대해서 살펴보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하고 차은택 본인이 증인에게 문학의 인사를 추천을 했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김필승, 정동춘의 이력서를 정호성에게 전달했고 그리고 임원진의 명단도 정동춘 등 정호성에게 전달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깊이 관여한 거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회사나 어떤 기업이나 운영체가 문제고 또 사업 계획이 문제고 진행하고 예산 편성하고 하는 거는 문제니까. 굉장히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건 나중에 변호인이 무슨 주장하실 것이지 네, 증인한테 네, 물을 네, 내용이 아닌데요. 그 마지막 이 변호사님이 똑같은 내용을 질문하시면 질문 기회는 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관계를 물어보십시오. 네, 마지막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그 경제적 공동체와 그 관련해서 증인은 이제 재산이 그 유치원 운영하던 그 재산이 기본적인 재산이다라고 했는데 그 증인의
그 피청구인이 원래 그 피청구인의 재산이 증인의 아버지이신 그 최태민 씨한테 그 피청구인의 재산의 상당 부분이 들어갔고 그것이 증인의 본인이나 증인 그 가족들한테 상속이 되었다면 거기서부터 이미 그 피청구인과 재산의 그 어떤 공동체 관계가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상상입니다. 돌아가신 지 35년이나 된 일을 지금 가지고 저한테 얘기하는 건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노력할 만큼 노력하고 30년 동안 교육사업에 헌신을 다한 사람입니다. 이용구 변호사입니다. 두 가지만 사실관계, 새로운 사실관계입니다. 이제 그 저기 변론을 그만하고 싶습니다. 조금만 이제 마무리 단계니까 네. 하세요. 똑같은 아주 질문을 줄여서 계속하시니까. 네? 사실관계만 명확하게 사실관계만 대해서만 질문하세요. 증인 대구의 보광직물 아십니까? 모릅니다. 차순자 씨 모르세요? 모릅니다. 대구의 시의원 하시는 분인데 모르세요? 모릅니다. 이 보광직물의 차순자 씨도 경제사절단으로 10여 차례 다녀왔는데 아십니까? 그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모르십니까? 네. 다음 질문입니다. 그 SK에 80억 원의 해외 전지 훈련을 요청을 할 때 박헌영 등이 그 80억을 국내 뭐 WK로 달라고 했던 것이 아니라 독일 비덱스포츠로 보내달라라고 요청한 거 아십니까? 그거는 기획 단계에 불과했고 그건 이루어지지도 않고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보세요. 그러니까 증인과 무관하다면은 왜 돈을 독일로 보내달라라고 그거는 하는 거냐? 독일로 보내달라고 그런 적 없습니다. 아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증인은 무관하다? 네. 마치겠습니다. 예. 그럼 우리 이제 재판부에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증인 건강도 안 좋은데 장시간 고생하시네요. 가급적 축약해서 몇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지금 그 재단 관련돼서 자꾸 질문들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 K스포츠 같으면은 이제 정동춘 2대 이사장 그리고 김필승 이사 이분들을 이제 뭐 아까 서상욱 씨나 이런 분들로부터 추천받아서 이력서를 그 정호성 비서관한테 전달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증인 말고 이분들을 또 정호성 비서관이나 청와대 쪽에 추천한 다른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지금 생각이 안 납니다. 생각은 안 드시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 얘기했던 증인을 그 말하자면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협박도 했다라고 하는 고영태 등 여러 사람을 쭉 말씀하셨죠. 네. 이분들이 대개 지금 K스포츠에서 관여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렇죠? 네. 이분들은 일제히 그 K스포츠 관련된 사업 계획 같은 거는 모두 증인으로부터 지시받았다라고 하는데 이런 것도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신 거죠? 네, 그거는 제가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이드라이너나 뭐 이런 거는 기초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만들어서 한 겁니다. 정현식 씨도 그 증인이 지시 따라서 이랬다 그러는데 이 부분도 사실이 아니라고 봐야 되겠네요. 정현식 씨도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그다음에 그 K스포츠 부장으로 있는 강사민이란 부장이 있습니다. 네. 이분 혹시 아세요? 저는 그 사람은 잘 모르고 그 저기 뭐지? 그분은 잘 모른다. 그 사람 친구인 줄 알고 있습니다. 누구죠? 예. 그리고 저 증인님 이제 몸이 안 좋으셔서 예전에 그 왕십리에 가서 이영일 씨란 분한테서 기치료 받고 하신 일 기억나십니까? 네. 그분 아드님이 이철용 씨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 이철용 씨도 근데 그 저 증인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이 K스포츠 일을 했다고 하거든요. 이분도 그러면 저 고영태 씨 측에 지금 포섭이 돼 있는 건가요? 그거는 고영태 씨 소속이 아닙니다. 거긴 아닌데. 근데 왜 그분은 그런 얘기를 하죠? 그 아마 아버님이 그렇게 한 거로 그렇게 한 걸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아버님이? 미르재단에 그 이성한 사무총장이나 이한선 상임이사 이런 분들도 증인이 추천한 분들입니까? 아닙니다. 저는 잘 모르는 사람. 잘 모르는 분들입니까? 이분들도 그 증인이 미르의 회장 역할을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역시 이분들도 모함을 하고 있는 건가요? 모함을 하는 게 아니라 말을 그렇게 바꾸고 있는 거죠. 차은택 씨 편을 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아, 차은택이 아는 사람들이니까 차은택 편을 들어서 지금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 말을 저한테 미루는 것 같습니다. 네. 차은택 씨가 왜 증인에 대해서 불리한 얘기를 하게 할까요? 차은택 씨도 자기가 구속된 상태니까 자기 살 길을 찾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 한 두 가지만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아까 여기 피청구인이라고 하면 이제 대통령을 지칭하는 게 지금 여기서는 피청구인이 되겠습니다. 아까 나왔습니다만 피청구인께서 이제 잘 아는 지인인 증인으로부터 연설문이나 홍보 관련 일에 대해서 도움을 받은 일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연설문은 언제까지 좀 도움을 주셨나요? 아까 뭐 여성적인 그런 표현 이런 거를 좀 도움을 주셨다고 하는데 언제까지 도움 주셨는지 기억하십니까? 글쎄 뭐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따님이 대학 들어간 이후에도 좀 그때는 안 했던 것 안 같습니다. 했던 것 같고요. 그때는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홍보 관련 일을 도움을 받았다는데 어떤 일인가요? 홍보 관련 일이란 거는 홍보 관련 일은 별로 제가 한 게 없는데. 한 건 없는 것 같다. 여러 대 사용한 게 아니라 저는 네. 제 전화번호를 하나 갖고 있는데 너무 제 전화번호를 많이 알아갖고 전화를 해갖고 전화를 잘 안 쓰고 차명폰을 직원 거를 썼습니다. 증인이 그 관련된 사람 예를 들면 K스포츠 직원이나 이런 직원들한테도 차명폰을 써라라고 얘기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저는 그렇게 얘기한 적 그렇게 한 없습니다. 적은 없고요. 그 다음에 또 어디 관련된 사람들 자료 증언이나 아니면 증인하고 오갔다는 이런 메시지 같은 걸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증인한테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 메시지를 보내지 마라. 나한테 직접 전화를 해라. 라고 얘기를 했다는 말이 나오고요. 또 어떤 분은 문자를 보내면서 이거 메시지를 보내서 죄송합니다. 지금 전화 통화가 안 돼서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런 메시지를 보낸 자료가 수사 기록에 좀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렇게 좀 문자 메시지 보내는 것을 피하게 하고 직접 통화를 하도록 이렇게 직원들한테 이야기한 사실이 좀 있습니까? 아니 저는 통화나 메시지나 이런 걸 받는 걸 별로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저가 그런 거를 대체적으로 좋아하지를 않기 때문에 직원들도 별로 안 하기 때문에 그러는 취지로 얘기했을 겁니다. 제가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힘드시겠지만 아시는 데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증인은 청와대에 아까 출입을 하셨다고 하셨죠? 네. 언제까지 하셨습니까? 최근에 가장 지금으로부터 가까운 때는 언제입니까?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주로 어떤 요일에 가셨습니까? 아마도 저희가 이제 공무원이다 보니까 주중에는 가시기 어려우셨을 것 같고 주말에 가셨지 않나 싶은데요. 그거는 뭐 주중에 간 것도 있고 주말에 간 것도 있는데 기억이 잘 안 납니다. 한 달에 한 몇 번 정도 가셨습니까? 몇 번 정도 안 갔습니다. 그럼 가실 때는 어떤 차를 타고 가셨습니까? 그냥 차를 타고 갔습니다. 증인의 차입니까? 아니면은 다른 사람의 차입니까? 다른 사람 누구입니까? 뭐 그때마다 바뀌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기억나시는 대로 뭐 한두 분이라도 말씀해 주십시오. 기억이 안 납니다. 이름. 그다음에 아까 증인이 청구인 대리인께서 신문하실 때 캄플라테 씨를 모른다고 하셨죠? 갑자기 물어봐서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피청구인 대리인께서 신문하실 때는 캄플라테 씨로부터 지분을 인수하셨다고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아시기는 아시나요? 네. 그다음에 김필승 씨와 아까 정동춘 씨인가요? 그분들 면접을 얘기하시려고 하다가 말을 중단을 하셨거든요. K스포츠 재단에서. 아니, 면접이라기보다는 일단은 대면은 하셨습니까? 네, 한번 대면한 적 있습니다. 대면해서 이 채용에 관한 얘기를 나눈 적은 있습니까? 아니 일단은 서류가 올라간 다음에 됐다고 그랬을 때 본 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증인이 아까 이제 미르 재단이 설립되고 난 뒤에 피청구인께서 잘 돌아가는지 한번 살펴봐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렇게 조금 살펴보셨다고 하셨죠? 네. 그러면은 아까 증인이 민간인인 것을 계속 강조를 하셨거든요. 그러면은 이 재단에 대해서 관장 부서도 있을 테이고 이사회도 있을 테인데 굳이 민간인인 증인에 대해서 피청구인께서 살펴봐 달라고 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거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만드니까 이제 보라시는 얘기지 제가 직접 들어가서 이사회에 관여하거나 뭐 이렇게 보라는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보라는 것이 그럼 바깥에서 어떤 식으로 본다는 얘기인가요?
그냥 뭐 잘 돌아가는지 보라는 거죠. 그 어떤 의미까지는 뭐 정확하게 설명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잘 돌아간다는 의미는 아까 이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이성환 씨와 차은택 씨가 다툼이 일어났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도 증인이 그러면 살펴봐야 될 부분이라서 만약에 잘 돌아가는지 살펴보라 하셨다면 그 부분을 얘기를 드렸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을 그거는 아니었습니다. 그거는 뭐 한참 위에 터진 일이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저기 한 가지 여쭤보고 보겠습니다. 그 정호성 씨와 증인이 이제 문자를 주고 받으시기도 하시고 메일로 공유를 하시기도 하시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정호성 씨가 문자를 메일을 밤늦게 안 보낼 때는 증인이 언제 보냈느냐, 빨리 보내달라 이렇게 문자를 보낸 적도 있으시죠? 네. 그건데 왜 그랬습니까? 증인이 굳이 그 서류를 받아봐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까? 아니요, 보낸다 그랬으니까. 안 그러면 제가 이제 잠을 못 자니까. 왜 증인이 그걸 꼭 봐야지만 하루 일과를 마무리할 수가 있나요? 아니 그 꼭 정호정 비서관은 또 자기가 해야 되는 거 꼭 챙기는 정확한 스타일이니까. 그다음에 그 문자 내용을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선생님 정호성 비서관이 아마 증인을 선생님이라 칭한 것 같아요. 선생님 VIP께서 선생님 컨펌 받았는지 물어보셔서 아직 컨펌은 못 받았다고 말씀드렸는데 빨리 컨펌 받으라고 확인하십니다. 이런 문자를 보낸 적이 있는데 증인 받은 기억이 있습니까? 그 기억은 안 납니다. 문자가 갔으니까 갔겠죠. 네. 그러면 이런 증인이 받은 서류 중에 증인이 확정을 해야 되거나 이 말대로 컨펌을 해야 될 그런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그 주로 연설문 그런 겁니다. 연설문은 컨펌까지는 아니지 않을까요? 그래도 그 다음 날 하니까 서로 꼼꼼하신 분들이니까 그렇게 했을 겁니다. 네, 하시죠. 아까 청와대에 더러 이렇게 왕래를 했다고 하셨죠. 그런데 그 청와대 들어가서 식사는 하셨습니까? 안 했습니다. 근데 조리장이었던 분 얘기에 의하면은 그 피청구인 이영선 증인 정호성 등 이런 사람들 순서로 각기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조리장은 저는 만나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고 저는 그쪽에서 뭐 들어가면 빨리 나오려고 그랬지 밥을 먹고 그렇게 뭐 긴 시간 있으려고 그러질 않았습니다. 그 조리장이 어떤 의도에서 어떻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조리장 없습니다. 얘기를 들으면은 각기 식사한 걸로 보면은 오히려 그 증인이 얘기하는 거랑 많이 부합하는 측면도 있는데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예, 그분이 그런 그러면은 얘기를 했는데. 그 증인은 피청구인에게 어떤 존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 이 사건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증인과 그 피청구인인 대통령과의 관계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두 분 그러니까 증인이 피청구인에게 어떤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까? 증인 스스로의 생각에. 글쎄 그거는 제가 판단하기 어렵고 저는 대통령을 모시는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한때는 젊은 대학 시절에는 한창 존경했고 그래서 또 많이 좋아했고 그랬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옆에서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미르 재단하고 K스포츠 재단 관련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이것이 공적 재단 성격을 가지고 있죠. 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다른 정권에서도 뭐 이런 게 있는데 대개 그 준비위원회 같은 좀 공조직 비슷한 걸 만들어 가지고서 추진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르재단이나 K스포츠와 관련해서는 이런 어떤 추진위원회나 이런 게 만들어진 사실이 있습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예, 하시죠. 증인 8시간 이상 증언하느라고 고생 많으신데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고영태 씨한테 태블릿 PC 한 대 선물한 적 있습니까? 선물한 적 없습니다. 없습니까? 아니 제가 왜 묻느냐면은 국회 국정조사에서 고영태 씨가 나와서 증언하면서 증인한테서 태블릿 PC 한 대를 받았다고 그랬거든요. 기억이 잘 없습니다. 기억이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하셨습니까? 우리 최소원 증인 지금 건강이 안 좋다고 그러셨죠? 예? 그 원래 그랬습니까? 아니면 이번에 그 수사를 받으면서 그래 됐습니까? 원래 우울증으로 한 2, 3년 다리를 못 써갖고 움직이지를 못하고 병원에 2년 동안 입원해 있었고 공황장애가 심해서 비행기 타고 이럴 때도 약을 복용하지 않으면 못합니다. 지금도 구치소에서 계속 약을 먹지 않으면 막 이렇게 심장이 뛰고 잠을 잘 수가 없고 막 그 폐쇄공포증 같은 게 와서 아까도 그래서 작가 양해를 구하고 약을 먹은 겁니다. 그 신경쇠약하고 공황장애 이런 거 관련된 약입니까? 네. 예. 그러면 여기 지금 교도소 들어오기 전에 또 치료를 계속 받았어요? 네. 예. 계속 약을 먹고 있고 지금 약을 계속 늘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힘이 들어서.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최소원 증인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증인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